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좀 늦게 따뜻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서야 이제 매장에도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택배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무를 살 때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만큼 나무를 잘 키워야겠죠. 근데 나무를 잘 키우려면 잘 심는 것부터 제대로 돼야 여러분들이 쭉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무를 잘 키우실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고정관념들 때문에 나무 식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나무를 제대로 심는 법을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나무를 잘못 심고 있는지 그 이유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심을 위치를 잘 선정하는 것입니다. 심을 위치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나무가 내가 심으려는 정원의 겨울 최저 온도에 견딜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요즘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월동 온도는 상세하게 표기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심으실 수는 있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내 정원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식물의 정보가 월동이 영하 20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월동 가능 온도와 내 지역의 겨울 온도가 크게 차이가 없이 딱 타이트하게 좀 되는 경우는 식재를 지양하시거나, 아니면 봄에 이르게 식재해서 활착을 돕거나, 아니면 가을에 보온 덮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무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영하 20도까지 월동을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도에서 5도 정도는 넉넉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내 지역의 월동 온도에 타이트하게 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는 햇볕이 강한 곳에, 그리고 그늘을 좋아하는 나무는 그늘이 지는 곳에 심어주는 일조량에 따라서 심을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이나 아니면 해외 수종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 아직 큰 개체가 없습니다. 완성된 성목의 개체가 별로 없는데, 정원을 이제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연출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나무가 실제로 키가 2m, 폭이 2m씩 자라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나무가 작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격을 좁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 해나 그 다음 해까지는 예쁠 수 있겠지만, 당장 한 3년 차 정도가 되면 서로 나무가 밀식을 해서 나무끼리 통풍장애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나무의 성목의 크기를 고려를 하셔서 초반에 심으실 때는 충분히 간격을 확보하고 심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 나무가 서로 붙었을 때 이식 작업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데, 큰 나무들을 이식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월동 온도와 그리고 햇빛의 차이, 일조량의 차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무의 성목 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토양의 배수 정도까지 이 네 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 내가 심을 위치를 좀 완벽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토양 같은 경우는 일부의 나무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그런 땅들은 토지 개간을 해서 심어주시든지, 아니면 과습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과습에 잘 견디는 나무들은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내 정원을 예쁘게 만들려면 토지 개량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나무를 어디에다 심어야 할지 이 위치를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 다음은 식재 시기입니다. 심는 시기인데, 제가 앞서서 2월 말쯤 3월 초쯤에 어느 시기에 나무를 심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알려는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요약하자면 너무 더운 날씨나 너무 추운 날씨에는 나무를 심었을 때 똑같은 수고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하자가 날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온도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 초반 10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낮 최고 온도는 25도가 넘지 않을 때가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더워져서 한 4월 중순부터 25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 하자가 날 확률이 높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게 따뜻해지고 있고 여전히 좀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기에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매를 하실 때 과수 묘목 같은 경우에 특히 털이 묘목, 그러니까 뿌리가 굴치되고 뿌리가 대기에 노출된 상태로 유통이 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 심었을 때, 특히 더운 날씨에 심었을 때 하자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포트묘로 심었을 때는 하자율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초기에 식물의 수는 왕성하게 자라는데 뿌리는 작기 때문에 이 식물이 원하는 수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인위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담기는 구덩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파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매를 하시고 땅에다가 심게 되면 이 나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에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지하에는 뿌리가 제대로 안착을 해야 되고 지상부에는 이제 나무가 노출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무를 제대로 고정시키려고 이 목대까지 지하에 깊게 심게 되면 이 나무가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으실 때 가장 좋은 점은 나무와 그리고 뿌리가 만나는 그 줄기, 이 중간 지점이 지면에서 2cm에서 3cm 정도 위로 가서 심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깊게 심을수록 좋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나무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이 살짝 지면보다 위에 있게끔 심는 게 뿌리의 활착도 그리고 나무의 성장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만약 판단하시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포트 상품 같은 경우엔 구매를 하셨을 때 뿌리가 묻어져 있는 지면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심어 주셔도 충분히 잘 자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잘못된 비료 사용입니다.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식물을 왕성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비료를 잘못 주다 보니까 나무를 죽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동물들, 가축들의 배설물로 된 뭐 오분이라든지 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름으로 주고 바로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배설물에 가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질식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배설물로 거름을 했을 때는 최소 보름, 넉넉하게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신 다음에 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료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이 주시는 게 입상 비료라고 해서 알갱이 비료를 많이 주시는데, 알갱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 있는 게 잎이나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닿게 비료를 줘버리면 잎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잎에 닿지 않더라도 이 나무의 토양이나 나무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비료를 하게 되면 잎에 닿지 않더라도 나무가 화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알갱이 비료를 주실 때는 이 나무의 수분 상태나 이런 걸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비료를 주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푹 주시고 잎이 닿지 않는 곳에 이 비료를 주는 걸 굉장히 권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는 시기는 물론 나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저 온도가 안정적으로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봄비가 처음으로 내린 직후, 그러니까 봄비는 겨울비와는 다르게 비가 오는데도 날씨가 약간은 좀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봄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려준 직후에 비료를 주면 굉장히 좋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엉킨 뿌리를 풀어주고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상품들은 어느 정도 화분에 뿌리가 돌아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 그냥 화분에 뿌리가 잘 돌아서 흙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포트에서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 뿌리가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왕성하게 차 있고, 그러면 화분이 동그란 화분이면 이 동그란 면을 따라서 뿌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만약 이 나무를 그대로 엉킨, 이게 동그랗게 돌면서 뿌리가 서로 엉키는데 돌고 있는 이 엉킨 뿌리를 풀어주지 않고 긁어내지 않고 심었을 경우에 거들링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들링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가 엉켜서 이 뿌리가 땅으로 고르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 나무 목대를 휘감게 되면서 이 나무의 수영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뿌리가 빨아들인 이 수분을 위로 공급하지 못하고, 또 이파리가 광합성으로서 얻어낸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들을 뿌리로 내리는데 또 장애를 주면서 결국은 나무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나무가 커질수록 뿌리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목대를 조여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울 때 어린 강아지일 때 목줄을 채웠다가 강아지가 크는 걸 고려하지 않고 이 목줄을 그대로 고정해서 이 강아지들이 피부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나무도 똑같이 뿌리가 그 목줄처럼 나무 목대를 감을 수 있다. 그러면 나무의 영양분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나무가 죽을 수 있다. 뿌리가 좀 지나치게 돈 경우에는 이 엉킨 뿌리를 풀어서 심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거들링 현상은 엉킨 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은 토양이 단단한 아주 돌 같은 흙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압축되어 있는 땅에 심었을 때도 흙과 흙 사이의 간격에 뿌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만 돌게 되면서 이런 거들림 현상이 발생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재하실 때는 이 땅이 고르게 뿌리가 퍼질 수 있도록 단단한 땅을 갈아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무를 심은 후에 충분히 물을 주지 않아서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으면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넣고 뿌리를 넣고 그 다음에 흙을 덮으시게 되는데, 그때도 일반적인 화분에 있는 화초에 있는 것처럼 물을 주시게 되면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마당에 나무를 심고 흙을 덮으신 다음에 물을 주면 이 흙이 밑으로 쭉 가라앉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흙을 손으로 덮다 보니까 아무래도 흙과 흙 사이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물을 주면서 이 물이 공기층을 다 훑고 지나가면서 흙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무를 심을 때 초기에 흙이 가라앉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셔야 제대로 된 뿌리 활착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물을 주고 가라앉은 흙만큼 흙을 추가로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제 흔히 식재를 하고 물을 주는 걸 물을 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심게 되면 고무 호스를 갖다가 옆에 지면에다가 그냥 호스를 받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지압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흙이 막 꺼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흙 사이에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기층을 제거해 주면서 수분 공급도 충분히 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하면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수분이 부족해서 나무가 심하면 죽거나 아니면 활착을 못하는 활착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 지주대의 중요성입니다. 이 지주대는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주 받침대를 해줘서 나무의 수영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 지주대라고 하면 나무 수영을 잘 잡기 위해서만 지주대를 해준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낮게 자라는 관목을 심었을 때는 지주대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자작나무 같이 빠른 속도로 빨리 성장을 하는 나무들은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 나무가 크는 속도에 대비 뿌리가 자라는 속도가 그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나무가 길게 자람에 따라 바람을 많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휘청거리고, 그러면 뿌리도 함께 흔들리면서 뿌리
활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낮은 관목들, 꽃나무 계열들이 아니라 키가 크는 뭐 예를 들어 벚나무나 자작나무나 뭐 산딸나무나 이런 나무들처럼 키가 좀 큰 나무들을 심었을 때는 반드시 옆에 지주대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나무의 목대가 막 흔들리게 되면서 뿌리도 활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뿌리도 함께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활착 장애가 오고 나아가서 나무가 죽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키가 크는 나무들이나 키가 큰 나무를 사셨거나 아니면 키가 빨리 크는 나무들을 사셨을 경우에는 이 지주대 작업을 꼭 해주셔서 뿌리 활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정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나무를 잘 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농사를 지을 때도 땅 작업을 가장, 그리고 심을 때 작업을 가장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나무를 심을 때에 그 공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잘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 크게 나눠서 한 7가지 정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이 나무들을 죽이지 않게끔 잘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